한국인들의 치킨 사랑 진짜 특별하죠. 하루에 6개 200만 마리가 도축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치킨용이라 해요. 1년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만 3억 마리 넘게 치킨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국민 한 명당 치킨에 매년 15만 원 정도는 쓴다고 해요. 사람들이 워낙 치킨을 좋아해서 치느님이라 부를 정도니까 한국의 치킨 매장만 3만 개가 넘는 것도 납득이 가죠. 여러분들 마음속 저마다 좋아하시는 치킨 브랜드가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 소개할 KFC는요. 퇴근하고 밤 9시만 되면 이상하게 배달앱에서 손이 가더라고요. 그 시간마다 치킨을 1+1으로 주는 치킨 나이트 행사 때문인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치킨으로 햄버거 패티도 만들다 보니까 대중의 호불호도 좀 심한 편이긴 한데요. 근데 최근 들어 이상하게 인터넷에서 KFC가 예전보다 맛없어졌다는 글들이 보여요. 또 몇 년 전 있었던 햄버거 브랜드 관련 설문조사를 보니까 KFC는 경쟁사에 빌려 선호도에 있어서 한참 뒤에 위치해 있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햄버거 프랜차이즈 소비자 선호도 1위를 차지했었는데 말이죠. 한때 경쟁사에게 규모는 밀려도 맛 하나만큼은 어디보다 괜찮다는 소리를 듣던 KFC가 최근 들어 이토록 갑자기 무너지게 된 건 2010년대 들어 주인이 3번이나 바뀐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넘버스에서 한국의 KFC가 성장하게 된 역사 그리고 최근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KFC가 처음 들어온 게 1980년대 중반인데요. 이 프랜차이즈의 로열티를 산 곳이 의외로 식품 비즈니스를 안 할 것 같은 두산그룹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두산그룹 계열사 두산식품이 미국 KFC 운영사 휴블라인으로부터 로열티를 사 한국에 갖고 들어온 거죠. 1979년 롯데리아를 시작으로 1984년 웬디스, 버거킹에 이어 KFC가 우리나라에 4번째로 상륙합니다. 한국의 첫 KFC 점포는요, 종로 2가 경영빌딩이란 곳에 세워졌어요. 여긴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등장인물들이 소개팅하던 장소로도 유명하죠. 국내 프랜차이즈 역사에도 이름을 남긴 곳인데 최근 이 점포는 코로나19 여파로 38년 만에 문을 닫았다고 해요. 아무튼 KFC는 당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요. 국내 진출 첫 해 점포 6곳으로 시작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포를 늘렸고요. 1991년 부산으로 진출하며 50호점을 넘긴 데 이어 국내 진출 12년 차인 1996년 100호점을 돌파하며 빠르게 영토를 확장했죠. 당시 기사들을 보면요. 오피스타운을 중심으로 KFC가 조식 메뉴는 물론 점심 식권까지 팔았다는 내용이 보여요. 또 1989년엔 서울 32개 점포에서 주말 매출만 1억 2천만 원을 넘겼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패스트푸드 시장의 성장기를 주도한 업체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실제로 1990년대 전후로 우리나라에는 외국계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대규모로 들어왔죠. 피자헛, 맥도날드, 미스터 피자, 버거킹 같은 곳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KFC는 한국 진출 첫 해 매출 8억 원에서 1988년 100억 원, 1992년 500억 원을 넘기며 빠르게 성장합니다. 연평균 매출 성장률만 거의 50% 가까이 됐죠. 이처럼 빨랐던 KFC의 매출 증대는 국내 외식 산업의 성장과도 결이 닿아 있어요.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간편하게 식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면서 외식 산업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됐죠. 1990년 당시 도시 근로자 가구의 한 달 식료품비 가운데 외식비 비중이 21.6%였는데 이 비중이 1995년에는 33.7%로 뛰었다고 해요. 이렇게 외식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그 수혜를 KFC가 한 몸에 입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외식업에서 경쟁은 이 당시에도 치열했고요. 망하는 업체들도 속출했어요. 추억의 이름인 웬디스나 코코스, 하디스, 파파이스 같은 업체들이 경쟁에서 밀려 도태됐는데 KFC는 그 틈바구니에서도 잘 버티면서 이제는 한국 진출 40년 차를 눈앞에 두고 있죠. 이처럼 KFC가 장수한 데는요. 패스트푸드이면서도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에는 없던 무기, 바로 치킨을 통한 차별화가 맨 먼저 꼽혀요. KFC의 옛날 이름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죠. 이곳의 탄생 비화를 보면요. 하얀 정장과 모자, 수염 기른 이미지로 익숙한 샌더스 대령이요. 1940년 이 치킨을 만들었죠. 당시엔 기발했던 압력 소스로 만든 바삭바삭한 치킨에 그 안에 들어가는 11가지 특제 양념은 아직도 비밀 레시피라고 해요. KFC는 1950년대 본격적인 프랜차이즈화에 돌입했는데 패스트푸드 업체로서 규모화를 하는 와중에도 치킨에 있어서 맛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 노력했다고 해요. KFC는 전 세계에 미국식 치킨을 전파한 개척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KFC가 한국에서 경쟁력을 갖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치킨 프랜차이즈가 비교적 늦게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90년대 전까지는 옛날 치킨 중심이었고 그나마 프랜차이즈에선 페리카나, 멕시칸 치킨, 처갓집 양념 통닭 정도가 있죠. 근데 KFC 치킨은 바삭바삭한 미국스러운 맛에 힘입어서 소비자들의 선호를 얻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1995년 파파이스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KFC는 치킨에 있어 2등 없는 1등이라는 말을 들어온 게 사실이에요. KFC 하면 치킨 말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햄버거죠.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징거버거나 패티 위에 해시 브라운을 올린 타워버거가 대표적이고요.
이 두 메뉴는 지금까지도 KFC의 주 버거 메뉴로 남아있어요. 이처럼 미국에서 들어온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와 치킨과 햄버거의 적절한 조화는요, 1990년대 후반 패스트푸드 업체 대경쟁 속에서도 KFC가 우위를 점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KFC는 2000년대 들어서 드라마틱하게 성장이 더뎌지게 됩니다. KFC는 2001년 점포 236곳에 매출 2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한때 매출 3천억 원을 목표로 하기도 했었는데요. 딱 20년 뒤인 지난해 실적을 보면요, 매출 2,100억 원에 매장 수는 190여 곳에 불과하니까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거의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2010년대 두산그룹이 식품 사업 구조조정에 나설 때 CBC 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에 딱 1,000억 원에 팔리게 됩니다. 아니, KFC 정도 되는 회사가 1,000억 원에 팔린다는 게 다소 싼 듯한 느낌도 드는데, 되돌아보면 이때 두산이 KFC를 판 건 정말 최고의 타이밍이었죠. 불과 3년 뒤인 2017년 CBC 캐피탈이 KFC의 지분을 KG그룹에 그대로 넘겼는데, 이때 매각 대금은 500억 원에 불과했거든요. 2012년 인수 당시에 비해 5년 만에 무려 500억 원의 손해를 보고서 되판 거죠. 그리고 KFC의 실적 저하는 단순히 KFC만의 문제는 아니기도 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불어닥친 웰빙 열풍을 기억하실 거예요. 다들 몸에 좋은 음식 해먹고 외식도 건강식 위주로 하고 그러는데, 패스트푸드는 전형적인 정크푸드잖아요. KFC도 샌드위치나 고구마 샐러드 같은 건강식을 팔기 시작했는데, 이미 바뀌어버린 식습관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았죠. 여기에 KFC가 경쟁 우위를 가진 포인트였던 치킨도 경쟁자들 앞에서 무너지게 돼요. 2000년대 들어 사세를 키운 BBQ와 BHC, 교촌치킨의 필두로 엄청나게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러다 치킨과 햄버거를 동시에 앞세운 맘스터치가 떠오르면서 비슷한 포지션의 KFC는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물론 위기감을 느낀 KFC도 이때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다양한 쿠폰 프로모션은 물론이고요, 밤 9시마다 치킨을 1+1으로 파는 치킨 나이트 행사를 열거나 치맥 열풍에 힘입어 매장에서 맥주를 팔기도 했고요. 최근엔 닭껍질 튀김이라는 특이한 아이템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이것들은 전부 잠깐 반짝하고 금방 사그라들었죠. KFC는 2017년 KG그룹으로 매각되며 세 번째 주인을 맡게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후 소비자 평판도 많이 안 좋아진 듯 보이죠. 2017년 한국소비자원의 패스트푸드 브랜드 조사에서 KFC는 당당히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하지만 불과 2년 뒤인 2019년 세계 업체가 한 조사에서 모두 5위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어요. 한때 맛있단 평을 듣던 KFC가 이처럼 경쟁력을 잃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KFC 코리아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2016년 매출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28.8%였는데 이후 줄곧 떨어져서 지난해 24.8%까지 낮아졌거든요. 이 기간 KFC 코리아는 5년 연속으로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음식의 질을 일부 희생시켰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KFC가 6년 만에 흑자 전환하면서 KG그룹이 KFC를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올해 3월 1,000억 원 정도의 이 회사를 팔려 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근데 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미 소비자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떠난 브랜드가 흑자 전환했다고 다시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겠냐는 거죠. 특정 브랜드가 한번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죠. 이렇게 한번 대중적인 브랜드가 되면 엄청난 매출과 이익이 따라오게 되지만, 열심히 쌓은 브랜드 이미지가 무너지는 건 또 한순간이고요. 한번 무너진 브랜드 이미지는 어떤 마케팅을 쓰더라도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당장 저만 해도 최근 들어 몇 번 싼 맛의 KFC를 갔다가 더 이상 안 가게 됐거든요. 다시 말해 흑자 전환을 위해 퀄리티를 일부 희생한 결과 브랜드 가치마저 함께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과연 KFC는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 다시금 프랜차이즈 명가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영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한 채 그저 그런 요식업체로 전락하게 될까요? 저희 넘버스에서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